액션. 안녕하세요. 이제 타로 강의 시간입니다. 식스 오브 스워드에서 검 6인데요. 그게 참 재밌는 카드예요. 이거 보면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어떤 거요? 뭐 같아요? 이거 이렇게. 여자, 남자. 아이 같이 또 아이. 글쎄요. 여기 뭐 하나 있잖아요 또. 아, 아이 하나. 예, 그죠. 아이를 안고 앉아 있는 거. 그렇죠. 남자가 뭐 이렇게 해서 어디 가는 거 같죠, 그죠? 그리고 떠난다는 뜻이 있어요. 이동한다, 떠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노를 젓는 것 같아요, 남자가 젓는 것 같아요. 남자. 그렇죠, 남자가 젓는 것 같죠. 그러니까 남자가 주도를 하는 상황이에요. 남자가 주도를 하는 상황이다. 이 타로 카드가 참 신비한 게 인간의 감정이 나오는데 제가 이동을 할까요? 예, 이동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가 주동하는 이동이어야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컵 카드가 있죠. 컵 카드 기억하죠? 컵 1. 컵 1은 그 사람이 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남자였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이동을 하면 돈을 벌까요? 딱 그러더라고요. 컵 1 카드가 나왔어요. 제가 돈을 법니다. 그런데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이 여자네요. 애정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 사람이 씩 웃더라고. 정확하게 맞춘 거네. 씩 웃더라. 그 사람이 스님이었어요. 아. 그게 뭐냐면 스님이 이제 그 이전을 하게 돈을 대주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 나오냐고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번다 플러스 컵이라는 건 내가 뭐라 했어요? 감성이라 그랬잖아요. 감성이 넘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전 비용이랑 이전하는데 여자가 돈 대시는 거죠? 되게 두 분이서 좋아지실 겁니다. 했더니 씩 웃으시더라고. 그게 맞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는 첫 시간이라 갖고 자, 질문 있으면 해보시고 뽑아보세요. 딱 했는데 그분이 제가 이번에 아무 말 안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동하면 돈이 될까요? 그래서 딱 해서 예, 돈도 되고 애정도 얻습니다. 도와주는 분이 여자인데 여자분이 지금 스님에 대해서 감정이 좋네요. 스님도 싫지 않네요. 그러니까 싫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자가 사장이거나 여자가 주도하는 것은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남자가 주도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주도가 돼서 예를 들어서 여자가 왔는데 이런 거예요.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 제 앞으로 돼 있죠. 예, 그럼 그건 남편 앞으로 바꾸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주도가 지금 누가 주도해요? 남자가 주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주도가 되게 일을 처리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주도하게 일을 처리해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죠. 여자는 이런 걸 순종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적. 그럼 이렇게 말해야죠. 예, 여성분이 오면은 남자 말을 들으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들어오는 여자가 쫙 있잖아요. 요즘 여자들은 승질이 없는 여자가 없어. 승질이 없는 여자가 없어. 다 강하더라고. 다 강해요. 승질이 없는 여자가 없고 다 강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딱 해서 고개를 좀 숙여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재미난 거는 이제 여기 얼굴을 보세요. 얼굴.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 들어간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못한 배우자를 만나요. 근데 요즘 여자들이 광골이 나왔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기보다 못한 배우자를 만나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자기보다 못하냐 그런 뜻이 아니라 여자가 그렇게 남자를 본다고요. 쟤는 내 밑에 내가 데리고 살아준다. 그렇게
나는 혈압나. 그런데 잘 보세요. 남자가 주도한다, 이동한다, 여행한다. 여자는 수동적이고 수능적이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남자가 건네주는 거거든요. 강을. 그러니까 여자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다. 그 다음에 도망가는 모습도 됩니다. 왜냐면 여자가 고개를 확 숙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패배 후 도주 이동하는 거다. 역방향은 반대죠. 여자가 주도하는 거다. 여자가 적극적이다. 영해해서 돌아온다. 상황이 좋아진다. 돌아온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뜻이 있습니다. 근데 타로 카드가 참 재미난 게 뭐가 있냐면은 말을 하지 않은 많은 상황들이 나와요. 말을 하지 않은 많은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거기 처음 온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럼 한번 보여드리죠. 아무거나 뽑아보세요. 근데 질문을 하고요. 하고 딱 나왔는데 어떤 여자가 나왔더니 우리 아들이 앞으로 뭐를 할까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제가? 둘이 뭉실한 질문을 잘라주라 그랬죠? 앞으로 뭐를 할까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영업을 할까요? 또는 직장 생활을 할까요? 또는 직장 생활이라면 A 회사에 갈까요? B 회사에 갈까요? 어느 회사가 맞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으세요. 딱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묻겠습니다. 자영업이 좋을까요? 직장이 좋을까요? 딱 했어요. 자영업은 뭐냐면은 전차카드 기억나세요? 네. 전차카드 딱 하면 전차카드 어때요? 자영업 하면 예, 돈을 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법니다. 근데 직장 카드는 뭐가 나왔냐면은 거기 그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거기 보세요. 139쪽 봐보세요. 139쪽. 139쪽.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적성해주는 거. 그렇지. 얘가 딱 이랬어요. 이게 이제 펜타클 6카드라고 해서 적선을 받는 거, 동량 받는 카드예요. 그러면 이 돈에 만족을 할까요? 적을 거 아니에요. 만족을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이랬어요. 자영업 카드에는 전차 카드가 나오고 직장 다니는 카드에는 펜타클 6 적성 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드님이 통이 커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 불평을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자영업을 꼭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지금도 말을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자영업을 하면은 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남 밑에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 우리 아들 성격이 딱 그래요. 지금 사업하고 싶다는데 고민하고 있었어요. 딱 이러더라고요. 어때요?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세븐 카드가 나왔습니다. 세븐 카드가 나왔는데 도둑 카드입니다. 도둑. 써놓으세요. 도둑. 지금 뭐 하는 입장이냐면은 천막에서 딱 칼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뒤를 돌아봐. 그 뭐야? 이게 뒤를 본다는 건 뭐야? 미련이 남는 거야. 왜 미련이 남냐? 두 개를 못 갖고 왔어. 두 개를 못 갖고 왔어. 그러니까 뭐였냐면 부분적인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7개 중에서 5개만 갖고 나온 거예요. 7개 중에서 5개만 갖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성공을 한 거예요. 부분적인 성공이니까 미련이 남아서 뒤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도둑이라는 게 꼭 물건만 훔치는 게 아니라 지적 재산권, 어떤 일정 부분의 소득, 지적 재산권을 뺏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의 소득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마음을 훔친다. 마음을 훔친 뜻도 되죠. 마음을 훔친다. 근데 다 가져가지 못하고 일부러 남겨두죠. 그리고 천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딜 떠난다, 나간다. 그 사람이 저 종업원이 저랑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종업원이 기술을 배운다면은 독립합니다. 그럴 마음이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두, 속임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돈 안 사고. 여기 왜 부분적인 성공이냐면 5개만 갖고 왔거든요. 돈을 빌린다. 후에 아쉬운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막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온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돈을 벌긴 벌어요. 제가 미용실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돈은 버는데 만족은 못하는 거야. 왜? 뒤를 돌아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번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역방향은 뭐예요? 부분적인 성공에 반대니까 부분적인 실패가 되겠습니다. 도난에 반대니까 되찾는다. 그 다음에 훔친다에 반대니까 훔치지 않는다. 탄로라는 거예요, 도둑이. 그러니까 부정이 드러난다. 도난당한 걸 찾는다. 선생님도 지갑 찾을 수 있을까요? 거꾸로 예, 찾습니다. 막사로 들어간다 이런 뜻에서 돌아온다는 뜻도 되고요. 막사로 돌아가서 이제 상담이나 컨설팅을 할 수도 있다 하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어휴, 카드가 좀 무섭죠? 여기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제 상황이 어떤가요? 현재 상황을 볼 때 많이 나와요. 답답하죠. 앞이 안 보이죠. 꼼짝 못하죠. 사방이 칼이죠. 위험한 상황이죠. 잘못 발을 내디디면 죽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궁합을 보러 왔다 그러면 두 분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아서 지금 마음을 닫고 있네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왔다 하면 아유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모였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손이 뒤를 묶였거든요. 매달리는 사람이라고 카드 기억하세요? 네. 그거는 상황이 어렵지만 머리가 빛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손이 묶여 있어요. 어떤 걸 지금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돈, 연애 꽝이죠.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답답한 상황이다. 고립되어 있다. 어쩔 수 없다. 약간 성적으로 변태들이 와요. 묶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왜 두통이냐? 이 카드를 보시면 아니 위에 뭐 SM은 뭐예요?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죠. SM은 남자 여자가 성적으로 가학을 주거나 또는 공격을 하거나 이러면서 쾌감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SM 본디지. 예. 그리고 본디지는 묶고 하는 거고요. 막 묶는 걸 묶으면 좋대요. 난 답답한데. 난 침낭을 이렇게 하더라도 답답하기 때문에 꼭 풀어놓고 자는데 어떤 사람은 묶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SM은 이제 가학적인 성이나 가학 막 때리는 거. 아. 예. 저도 안 해봐서 몰라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막 때리고 또 맞으면서 좋아하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변태는 아니고요. 네. 그 둘이 그러면서 노는 것 같아요. 두통,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근데 요게 내 주변에 있어요. 요거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저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들으면서 예전에 저한테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이 역학을. 근데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한대 해줘. 제가 어디 모임에 갔었는데요. 어디 모임에 갔었는데요. 하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유 그랬군요.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좋은데 그냥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거죠. 두통 어쩔 수 없는 상황, 여자를 괴롭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역방향으로 나오면 좋죠. 이제 상황이 좋아진다, 해방, 석방, 좋아짐, 두통에서 벗어난다, 홀가분해진다, 신경이 안정을 얻는다. 그러면 이건 SM은 안 하겠네. 그렇죠. 근데 머리에 이렇게 두통처럼 안고 있을 때요. 야, 진짜 요즘 사람들이 빙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정서 불안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스트레스 뭐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런 걸 의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도 평관격이 무당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평관격이 무당에서 많이 나오는데 평관이라는 건 이제 나를 극하는 오행이죠. 음양이 같으면서. 그런데 칼이 나를 이렇게 쫙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귀신이 온다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빙의 환자나 무당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신병을 앓을 수 있다. 나는 신병을 했다. 그런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 아픈데 없는데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뭐 꿈이라든가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한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가위 눌리십니까? 하면 딱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사업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가정적으로 나쁘지 않고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이거 카드를 뽑았을 때는 정신적인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원한 맺힌 신명으로 그렇죠. 둘러싸여 있다. 왜냐면 이 사람은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직방에. 근데 왜냐면 왜 이걸 알아둬야 되냐면 아니 요즘 사람들은 이상하게 귀신에 연결된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아니 진짜 뭐 이렇게 직업이라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아 불면증. 불면증 뭐냐면은 약을 먹어도 못 자는 사람도 많더라고.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저는 베개만 딱 하면 자니까. 근데 잠을 못하는 그 수면장애 이런 것도 돼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답답하게. 심퍼가 안 좋네. 이건 이제 요것도 비슷한 건데 이제 칼이라는 게 이상하게 아픔을 많이 상징해요. 칼이라는 게. 원한이지 원한. 그렇죠. 이제 검 9인데 여기 이제 9개의 검이 있는데 자다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있나서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 있는 거예요. 근데 칼이 머리를 뚫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 카드 나와서 내가 심심치 않게 재미를 보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어릴 적 성장 과정에서의 마음의 트라우마나 어떤 굉장한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잘 뽑더라고요. 잘 뽑으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것 같아 잘 나와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지금의 남자친구와의 오빠와의 어떤 뭐 결혼이나 애정에 대해서 물을 때 이런 게 나오면은 속상하시겠네요. 어떤 아픔이 있는데 가족이 반대하시나요? 네, 시어머니 될 뿐이 제가 싫대요. 뭐 이런 아픔 이런 거를 많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는 9개가 다 이 여자를 통과하진 않거든요. 부분적으로만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복을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극복. 왜냐면 3개만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다가 있다니까 가위 눌림, 나이트메어, 그러니까 악몽. 가위 눌림, 악몽. 그 다음에 이게 침대 이게 집이란 말이에요. 집안에서의 아픔, 가정 불화, 아동 학대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뭐 사업도 꽝이고 애정 문제도 꽝이죠. 뭐 이렇게 힘든데 사업이 되겠어요. 뭐 애정도 꽝이죠. 근심, 절망. 근데 회복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왜냐? 9개 중에서 6개는 통과했고 이제 3개만 남았습니다. 3개만 통과하면 되거든요. 가정폭력, 우는 거, 울다, 슬픔, 상처인데 여기 보세요. 과거 어릴 적 정신적 상처를 같이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좀 애들은 많이 때리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면 성장 과정에서 그런 아픔이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주에서 어릴 때 일찍 관운이 온 여자들이 좀 이렇게 성적인 학대를 많이 당하는 분들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어릴 적에 좀 그런 일 있었습니까? 뭐요? 그러니까 성추행이나 뭐 이런 거 혹시 당하셨어요? 하면 처음에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하다가 이제 상담이 깊게 되면 사실은 아까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자, 역방향하면 치유가 된다, 기쁘다, 회복이 된다, 행복하다, 원망을 풀다, 상처에서 벗어나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언 카드를 뽑을 때가 있어요. 조언 카드. 조언 카드를 뽑으면 이런 카드도 조언 카드로 나가면 조언의 희망을 줘야 되거든요. 이제 벗어나셔야 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아픔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고 좀 조언을 긍정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짜잔!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10번째 카드인데요. 10번째 카드입니다. 10번째 카드인데 어떤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칼막을 죽은 거죠? 네. 등에 10개나 칼이 꽂혔어요. 상황이 정상적인가요? 비정상적인가요? 이거 좋은 환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되겠- 애정이 되겠어요?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건 완전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질병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질병. 네, 네. 아유, 저는 어디를 조심하고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픈 것 같으세요, 어디를 조심한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테스트에는 웬만하면 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좀 의심하듯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나왔어요. 척추 이상 있지 않으세요? 봐봐요. 척추에 딱 꽂는 거 같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척추가 이상했다는 게 뭐예요? 신경통, 척추 아픈 거잖아 있잖아요. 뼈가 아프다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뒤에 허리가 아파요 그러더라고. 아니 내는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말을 해주면 됩니다. 죽음, 고통, 슬픔, 이렇게 배신당한 건데 이제 아픔이나 고통이 배신이 크잖아요. 배신, 끝남, 당하다, 비난받다, 남에게 당하다, 자기학대. 자기학대도 중요한데요. 지금 아무렇게나 뭐 남들이 나를 비난한 게 없어도 이런 카드가 나오면 성격상 자기가 자기를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도 나오더라고. 좋은 카드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역방향으로 하면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참 오묘한데요. 이제 역으로 하면 등에서 칼이 이제 뽑히는 거예요. 그럼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거는 지금 좋아진 상태예요? 현실은 아프다는 거예요? 일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은 나쁘다는 거예요. 아프고 나쁜 거거든요. 단지 앞으로 칼이 뽑히면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희망적. 그렇죠. 희망적일 뿐입니다. 회복이 가능하다, 좋아진다,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다, 검이 뽑히고 비난 등이 없어진다. 또 좋은 카드로는 비난하지 마라, 자기를 비난하지 마라, 자책하지 마라, 이런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게 참 재밌는 카드인데요. 요게 히스테리라는 뜻이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히스테리. 왜냐하면요, 어린애가 칼을 들고 있죠. 어린애. 소년이잖아요. 페이지니까 소년. 소년. 소년이 칼을 들고 있잖아요. 네. 정상적인가요? 아니죠. 그럴 수도 있죠. 아, 맞아. 그 뜻이 있는데 뭐냐면, 요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의 뜻은 뭐냐면, 용감하다. 어린애가 칼을 들고 경계를 해서 용감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호공에 칼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적 스트레스, 히스테리, 스트레스 받는다, 방황한다, 허황된 생각을 한다, 이런 뜻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부자연스럽거든요. 부자연스러워서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히스테리, 똘끼 있다. 물론 아까처럼 경계하다, 조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불안하다. 근데 이렇게 보면 용기가 있다. 또 히스테리로 생각한다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어리지만 용기가 있다. 약간 상반되는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이때 옆에 동양 카드를 놓고 보거나 또 자기의 직감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 카드보다는 역 카드를 약간 더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 있잖아요.
히스테리에 부정적으로 정신병, 정신부정. 이거 잘 맞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용기 없다, 정신산만. 그런데 이제 아까의 반대음으로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럼 요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기준해야 되나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그래서 동양 카드로 같이 쓴다. 카드를 한 장을 더 같이 뽑아서 2가지 종류 카드를 쓴다. 옆을 보고 참조하시면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이에요. 한 카드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이게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하지 않는다, 조심하지 않는다, 불안하지 않다. 그래서 역카드가 애매하니까 역카드를 안 쓰는 학파들도 많아요. 그러면 실전에서는 힘듭니다. 다음에 기사. 이건 되게 간단하죠, 뭐. 너무 들이대는 거죠. 너무 들이대는 건데, 저번 주인가요? 여자분이 젊은 사람이 와서 이제 타로를 봤는데, 그 사람은 24살짜리였어요. 24살짜리인데, 남자에 대한 자기 마음 했는데, 요거 하나가 딱 있고, 옆에 아픔을 나타나는 카드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남자가 너무 성급하게 진행을 해서, 남자가 너무 몰아붙여서, 남자가 너무 들이대서 마음이 아프시네요. 딱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빠랑 9살 차이가 난대요. 약간. 오빠는 33, 자기는 24, 자기는 결혼할 마음이 없어. 근데 오빠가 자꾸 결혼하자고, 올해는 결혼하자고, 그래갖고, 열받는데 스트레스 쌓인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24살에서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남자친구 오빠가 33살이라서 이제 올해 결혼하자 그러는데, 남자친구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대기업 다니는데, 자기가 손해를 해서 아깝대. 그래서 자기는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자꾸 결혼하자고 닥달해서, 지금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는데, 내가 그걸 딱 맞췄죠. 이거 뭐냐면, 좋은 뜻으로는 들이대는 거예요. 대시하는 거고, 돌격하는 거고,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쁜 뜻으로는 너무 몰아붙이는 거예요. 너무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나왔습니다.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동수죠? 이동수. 근데 말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여자와 돈. 그러니까 그 오빠라는 사람과 그 여자는 깊은 사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남자가 그 여자를 탔잖아요. 둘은 깊은 사이. 그러니까 뭐 결혼 얘기가 오가 있죠. 아니 저기 이동수하고 여자, 돈.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깊은 사이예요. 모텔에 가는 사이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힌트를 하나 줄게요. 그 여자가 잠자리를 좋아하는 여자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손이 딱 있잖아요. 검은색 매니큐어를 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과 검은색을 섞은 색깔을 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눈 옆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을 갖다가 검은색 계열의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궁이 튼튼하니 남자가 나한테 강하게 왔으면 하는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창녀들이 검정색 화장을 해요. 입술을 꼭. 내 자궁은 튼튼하다. 아무나 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그 한국 여자가 검은색으로 했다고 해서 상징하는 뜻이 아니라, 검은색이 오행으로도 수를 상징하거든요. 그럼 이제 구성학 같은 데서도 그 자궁에 있는 걸 애정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검은색 계통의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남자가 좀 강하게 자기에게 들이댔으면, 그리고 좀 약간 그런 쪽으로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거 거의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왜 33살 남자를 만나냐? 2년 만났다니까 22살부터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만난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좋아해서 만난 거예요. 근데 결혼은 싫지. 중소기업 남자니까. 네, 그런 겁니다. 희한한 여자. 자기 본능에 충실한 여자죠. 네. 그리고 근데 얼굴이 이렇게 도화기 있게 생겼어요. 도화기 있게 생겼습니다. 도화기 있게 생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그러면 룸사롱 가면 딱 나오는 여자들의 표본.
그렇게 생겼습니다. 계란 모양, 달걀 모양으로 딱 되게 턱이 뾰족하죠. 예. 항상 그런 뜻이 있습니다. 돌격, 공격, 대시. 시작하죠. 사업을 시작한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는데 칼은 뭐라 그랬어요? 지성, 이성이라 그랬죠? 예. 자기 머리로는 사업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는 거죠. 막대기는 뭐예요? 열정이죠? 그런 생각 안 하고 막대기는 열정적으로 하는 거죠. 이 사람을 다 따져보고 하는 겁니다. 능력은 있죠. 말을 타고 있으니까. 여자를 얻습니다. 왜 얻는다 그랬어요? 말을 타잖아요. 말이 뭡니까? 여자 돈. 예. 칼 들고 뛰어가니까 저항하다. 활동적인 거, 돌아다니는 직업이 맞습니다. 이게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영업직, 외판원, 지방근무, 해외 출장 이런 거 쭉 있죠. 저번 달인가 이제 전화로 상담한 사람 중에 그 여자가 9년 동안 영업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지겨워서 내근직 할 수 있나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딱 했는데 힘들겠는데요. 계속 돌아다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는 돌아다니기 싫은데요. 누가 이 카드 뽑으랬나요? 아니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상담하다 보면 카드는 자기가 뽑아놓고 왜 제가 그래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멘트 기억하세요? 저는 운을 설명해주고 상담해주는 사람이지 카드는 본인이 뽑은 거죠.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이 다 수긍해요. 네, 죄송합니다. 역방향 하면은 이제 돌체론과 반대니까 후퇴한다, 능력이 없다, 야 좀 자제 좀 해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이 돈과 여자를 했죠. 그걸 내리게 되니까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돈을 잃는다, 여자를 잃는다. 신기한 거는요, 돈이 줄어들면 여자도 떠나가요. 이 슬픔입니다. 사주에서도 재성을 돈과 여자를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리는 해에 이혼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다 신약 같은 경우에 제다 신약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사람이 제다 신약 사주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불법 오락실을 해서 비겁 때문에 수십억까지는 안 돼도 거의 10억 가까이 벌었거든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게 딱 지나가더라고요. 1년 후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벌써 몇 년 지난 일인데 내년부터 이 사람 안 좋아지니까 지금부터 버는 돈을 저축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전해 듣고 이러더라고요. 돈도 없는 사람, 뭐 그런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매형. 왜 저한테 이제 사주 배우는 사람의 처남이었거든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매제죠. 처남이 아니라 매제. 알았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내가 말한 딱 때에 운이 한꺼번에 어떻게 나빠지냐면은 같이 일하던 깡패 건달의 배신을 때리고 계속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계를 다 압수당해도 할 말이 없어. 그 다음에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해서 가로등을 들이박아갖고 골반이 가로가 된 거예요. 병원에서 걷지를 못했어요. 누워있었어요. 그렇게 6개월 이상 쭉 가니까 뭔 장사가 돼. 그리고 뭐 계속 사기 비슷하게 당하고 그 배반당하고 계속 신고당하고 영업 못하고 하니까 한꺼번에 망했어. 한꺼번에. 근데 그 사람은 나는 옛날처럼 성공할 거야. 그리고 계속 이제 퇴원해서 몸도 안 좋은데 자꾸 벌렸어요. 벌리는 것마다 다 망했죠. 제다 신학사주가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다가 또 한꺼번에 빠지니까 좀 그게 안 좋더라. 그리고 처가 악처야. 여자 매부리코는 진짜 조심해서 해야 되거든요. 여자 매부리코가 굉장히 공격성이 강해요. 그래요? 예, 여자 매부리코 이렇게 코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네. 공격성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공격성이 강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성질 하는데 우리 와이프한테는 안 돼요. 근데 그분이 매부리코예요, 여자가.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까 돈과 여자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퀸 오브 서드, 이거 과부 카드입니다. 예, 과부 카드. 희한하게 옛날에 그 이화여대 나온 여자가 이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한 2번인가 계속 뽑았는데 이 카드를 딱 뽑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또 결혼하겠습니까? 딱 나온 거야. 혼자 산다는데요. 아니 이게 틀렸어 막 했어. 그리고 이제 또 한 몇 달 있다가 또 뽑았어요. 네. 근데 또 나온 거야. 다른 걸로 나왔으면 그 여자가 반박을 했을 텐데 똑같이 또 나온 거야. 그래서 또 과부라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칼 든 여자를 뭐 누가 좋아해? 여자가 칼을 들고 있는데. 근데 그 여자가 돈을 잘 벌어요. 능력은 있어. 근데 희한하게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고 머리도 똑똑하고 얼굴도 이뻐요. 네. 그리고 이혼을 했어. 그러면 결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네. 시대에. 네. 근데 이상하게 결혼은 잘 안 되더라고요. 남자는 예, 결혼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이 여기 애를 딱 누르고 있잖아요. 칼로다가 네. 남자를 누르려고 그래. 지배하려고 해. 그 사람이 굉장한 신강인 사주인데 물론 신강신약을 뭐 안 따지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 이론을 도구로 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시에 진술충이 있어요. 일지 시지가 진술충인데 그렇게 좀 잘 안 되더라고. 괴강살에다가 진술충이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그분이 결국은 이혼을 하고 하는데 이제 결혼은 잘 안 되시잖아요. 가정적으로는 좀 불행해요. 그러면은 여자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데. 진짜. 아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 칼든 여자가 지배하려고 해. 이 정상인가 이게? 아니 칼을 들고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사업적으로는 잘하더라고. 돈에 대해서는 아주 머리가 잘 들어가요. 돈에 대해서는. 자, 여자가 애기와 남자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는 조심해야 돼. 굉장히 좀 과격한 여자예요. 내막건 네. 남자가 되겠네. 그런데 희한한 건 이 카드 뽑는 여자가요 다 그래요. 저 안 그래요. 아니 수십 명이 다 그래요.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저 안 그래요. 그럼 제가 꼭 쓰는 멘트가 있어요. 아이고 속은 여리지. 남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지. 요 말을 꼭 해요. 그러면 이상하게 수십 명이 다 그래요. 수백 명이지 수십 명이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할 말이 있지만 돈 받고 보는 것 때문에 말을 안 하지. 이상하게 강한 여자들이 자기는 다 연약하대. 마음이 여리대. 예, 할 말이 없습니다. 과부. 과부 카드. 이혼 별거. 왜냐면 따지고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애정생활은. 근데 사업은 잘합니다. 왜냐면 남자처럼 과단성 있고 과격하고 과단성 있고 추진력 있고 아주 사업적으로는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칼든 여자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어요. 사업도 잘합니다. 근데 애정 문제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 날카로운 여자. 이혼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과부 카드니까. 이 카드니까 과부가 아니죠. 남자가 생긴다, 화합하다, 이성적이가 아니고 감성적이다. 남자나 아이가 여자의 손에서 벗어난다. 이제 눌렸던 환경에서 벗어나는 거죠.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아니 그런 겁니다. 요 콤마 있어요. 네. 남자아이가 아니고 남자와 아이입니다. 네. 상황이 안 좋다. 사업이 잘 안 된다. 나태해진다. 부드러운 여자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칼든 남자인데 정이 있진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남자가 성격이 과단성 있고 진짜 깐깐하고 한 거는 아직도 뭐 이렇게 남자 중심 사회성이 좀 있어서 그런지
이 여자가 맞춰주는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라비 사주 카드는 아니에요. 능력은 있습니다. 카리스마. 네,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람을 압도하는 게 있습니다. 무섭죠? 칼 딱 들고 있죠? 있습니다. 지성의 왕, 이성의 왕, 전문직, 권위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근데 외로운 남자다. 여기도 SM 남자 멜돔에 나왔는데 이 멜돔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자를 지배하는 남자를 말합니다. SM 세계에서요. 예,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이제 배우다 보니까 아니, 경험 있는 여러 카드가 나와서 이런 거 참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여자를 보면 꼭 때리고 싶대요. 그래서 때려서 좋아하는 여자만 사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그럼 여자가 다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걸 또 맞으면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맞겠지. 예, 아 그래서 또 왜 맞으면서 좋아할까? 이해가 안 되지만 아니 뭐 그런 특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는 좀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봤냐면 트럭 운전사예요. 네. 나는 남자인 줄 알았어. 트럭 운전사예요. 거칠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이 여자였대. 그게 뭐냐면 본인 어릴 때부터 계속 남자라고 생각하면서 자랐대요. 그래서 트럭 운전하면서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여자잖아요. 신체 구조는. 그래서 결혼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타로하다 보면은 여고생 둘이 와요. 네. 그래서 궁합 본 사람이 있었어요. 여고생 둘이 오더니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 얘 마음 내 마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사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당황했죠. 아 여자 둘이 와서 그걸 보니까 그래서 아 세상은 참 다양하구나. 그럼 내가 그 여자를 비방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인정을 해줘야지 뭐. 돈 받고 난 봐주면 되지 궁합을. 이거를 그 사람이 보면 안 되는데 뭐가 있냐면 이게 성전하는 사람들이 가끔 올 때가 있어요. 그 사주나 자미수 이런 거 하시잖아요. 성전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가 돼서 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 사주나 자미수를 할 때 남자 여자 성별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 남자가 여자가 돼서 왔으면 그 여자는 남자로 봐야 될까요? 여자로 봐야 될까요? 내가 겪은 일이라니까. 원성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경험이 없잖아. 근데 나는 진짜로 딱 했는데 이런 거 느낌이 이상해서 여자 맞으세요? 아 왜냐면 내가 관상을 하니까 여자 맞으세요? 딱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와요? 저 성전환 수술했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저 여자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전환 수술하기 전에는 남자로 보고 그 사람이 성전환 수술한 후에는 여자로 봤을 때 딱 사주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맞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남자로 그 사람이 남자인데 여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자가 남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 네. 또는 남자가 여자 되고 그러니까 내가 본 사람이 이제 남자가 여자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하기 전에는 남자로 풀고 그 다음에 성전환 수술한 다음에 여자로 풀었단 말이에요. 그 나이 때부터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한 여자가 됐을 때 누가 봐도 네. 그때는 여자로 풀었어요. 그리고 완전한 남자가 됐을 때 네. 누가 봐도 그때는 남자로 풀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용의 학문 같아요. 용. 채용에서 용. 용으로 하면 참조하세요. 아 내가 겪은 일이에요. 남자가 여자 돼서 온 거야. 그래서 느낌, 관상이 약간 골격근조가 달라요. 남자랑 여자는. 옛날에 예. 그 내가 저기 중학교 때인가 언제 다닐 때 은평저도 지금 그 요즘 좀 이상한 남자 여자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때가 그 저기 그 이제 미아동 살 때예요. 예.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우리 구립도서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예? 이제 이렇게 와갖고 이제 누가 와서 따와서 담배를 피더라고. 이제 한 그때 당시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그러더라고. 이렇게 보니까는 웬 여자가 와서 담배 피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한참 후에 하리수가 뜨더라고. 아. 근데 하리수가 미아동에 살았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리수 손금이 왼손, 오른손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전방위, 후방위 인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관상을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골격구전에 딱 들어와서 한번 보면 얼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내가 모르고 사진만 딱 봤다면 그 사람이 아유 그 실력으로 뭐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여자 맞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와요 하면서 딱 그 사람이 놀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SM 하면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SM 하면서. 그 다음에 고막 마른 게 되게 중요해요. 어디서도 안 나와요.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 사주나 자기수 어떻게 보냐. 이걸 내가 노하우 전수해 준 거지. 역방향 능력이 없다. 포악하다는 뜻도 돼요. 성격 이상, 고집만 세다. 이 팬성은 아까 그 멜dom의 반대입니다. 맞으면서 좋아하는 사람. 이건 전문 용어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사업이 안 되겠죠? 예, 그렇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제 칼이 끝났거든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동전하면 끝납니다. 동전을 하겠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